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이 다이렉트 인버전이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모델에서 이미지 에디팅을 할 때 사용하는 인버전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던 널 텍스트 인버전을 개선해서 더 빠르고 더 좋은 퀄리티로 이미지 에디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단해서 디퓨전 베이스드 에디팅을 부스팅한다고 하는데 3 lines of code로 가능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걸로 아이클리어 2024에 어, 억셉이 된 논문입니다. 오늘은 저랑 지연님과 함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릴리미너리로 디퓨전 베이스드 이미지 에디팅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에디팅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있었던 굉장히 파퓰러한 태스크인데 그 중에서 이제 디퓨전 베이스드로 했었던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프롬프트 프롬프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닛 노이즈에서 시작을 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미 follow up a cat riding a bicycle이라고 하는 프롬프트로 이러한 이미지를 이미 생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의 이 바이시클을 카로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이미지의 요 바이시클을 카로 바꾸는 메소드가 프롬프트 프롬프트입니다. 근데 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모델로 생성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레이턴트 정보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용했던 레이턴트들을 모두 저장해 놨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초기 레이턴트, 동일한 초기 레이턴트에서 follow up a cat riding on a car라고 하는 요 프롬프트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요런 이미지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서로 이거와 다르게 생긴 고양이가 다른 자동차를 타고 있는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같은 노이즈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프롬프트가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디테일들이 달라지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진을 에디팅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에디팅해서 요거를 만들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때 이 위에 있는 레이턴트들에서 어텐션 맵을 아래쪽에 인젝션을 시켜줍니다. 이 어텐션 맵 인젝션이라는 거는 어떤 역할이냐면 여기 보면 photo of a cat riding on a까지는 프롬프트가 똑같죠. 그런데 어텐션 맵이라는 거는 이 어떤 픽셀의 각각 토큰별로 어텐션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바이시클은 이 부분을 어텐션하고 있고 캣은 이 부분을 어텐션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스 프롬프트에서 바꿔야 하는 단어 말고 이 다른 단어들에 해당하는 어텐션 맵을 여기에 주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서는 생성을 할 때 이 카에 대한 어텐션 맵만 여기에서 디퓨전 모델이 내뱉은 그 값들로 어텐션을 계산을 하게 되고 이 나머지 단어들에 대한 어텐션은 위에 있는 어텐션 맵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꾸려고 하는 단어, 바이시클과 카의 모양 외에 다른 부분의 모양은 위와 거의 유사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소드로 위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설명을 해놓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같은 노이즈에서 어텐션 맵 인젝션을 통해서 이미지 에디팅을 하는 방식을 프롬프트 프롬프트라고 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게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에 대해서만 작동을 한다는 단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진을 찍었을 때는 이 이미지만 있지 이 앞에 있는 레이턴트들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non generated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 앞부분의 데이터가 available 하지 않기 때문에 attention map 인젝션도 불가능하고 same init noise에서 시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source prompt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리얼 이미지를 에디팅을 하기 위해서는 디퓨전 인버전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이 디퓨전 인버전은 우리가 이런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이런 식으로 디노이징을 시켜가면서 만들게 되는데
인버전은 말 그대로 이런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거꾸로 이런 노이지한 이미지 그리고 랜덤 노이즈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인버전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이 DDIM을 통해서 최초로 가능해졌는데요. DDIM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을 할 때 이 랜덤 노이즈 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0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디터미니스틱하게 특정한 인인 노이즈가 주어져 있을 때 무조건 동일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토캐스티시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이미지에서 동일하게 이 노이즈로 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했고 그렇게 해서 이 인버전 공식을 근사를 시켰습니다. 사실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이 여기 있는 입실론 세타 t xt 이 부분이 유넷인데요. 이 유넷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t 스텝 자체가 굉장히 작다면 역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 DDIM 인버전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식을 바탕으로 GT에서 GT 플러스 1으로 GT에서 GT 플러스 1으로 가는 인버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DDIM 인버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진이 있을 때 그 사진의 레이턴트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차례차례 계산을 해서 이닛 레이턴트까지 갈 수 있고 이 이닛 레이턴트를 DDIM 샘플링식에다가 넣으면 다시 이 샘플링 프로세스를 거쳐서 아이고 동일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DDIM 인버전입니다. 하지만 이 DDIM 인버전에도 또 역시 단점이 있는데요. DDIM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들어간 이미지는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DDIM 인버전을 시킬 때에는 아무런 컨디션, 텍스트 컨디션이 없이 그냥 인버전이 되는 거고 샘플링이 될 때에도 그냥 샘플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 텍스트 컨디션 없이 그냥 디퓨전 모델 DDIM 샘플러를 태웠을 때 이게 나오는 건데 여기에 follow up dog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다른 강아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이 이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DDIM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식이 생겨서 이제 GT 플러스 1을 구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모델에서 텍스트 프롬프트를 어, 텍스트 프롬프트를 컨디션으로 갖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이 웨이트 여기에 들어가는 웨이트 값을 7.5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입실론 세타 이것은 유넷입니다. 그래서 이 유넷에 우리가 레이턴트도 집어넣고 타임스텝 t도 집어넣고 텍스트 프롬프트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c가 forever dog 이런 식으로 텍스트 프롬프트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냥 이 입실론만 가지고 이 입실론 값만 가지고 DDIM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강아지가 잘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이 강아지가 어, 좀 뭐 작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미지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앞에 가중치를 붙이고 그다음 1 가중치만큼 이 컨디션 이미지에 텍스트 컨디션을 넣지 않은 널 컨디션을 넣은 채 만들어낸 이 노이즈 값을 7.5를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6.5가 돼서 빼주게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 붙은 컨디션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인퍼런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이미지에서 이, 이 랜덤 노이즈로 인버전을 시킬 때에는 for of 덕이라고 하는 이 컨디션을 만약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1만큼의 가중치로 계속 인버전이 되게 됩니다. 이 앞에는 W 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로 for of 덕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 프롬프트가 가해진 채로 이 뒤로 샘플링이 될 때에는 이 앞에 W 텀이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얘가 7.5에 입실론 마이너스 6.5에
어, 입실론의 널 텍스트가 들어간 이 노이즈가 더하고 빼지기 때문에 이 위에서 인버전을 했을 때 계산했던 값과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했을 때 계산했던 값들이 달라지는데 이게 T 스텝이 지나면서 이 오차가 계속해서 쌓임으로써 이때에 만들어 놨던 여기에서 디터미니스틱하게 가기는 가는데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앞에 가중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까 프롬프트를 하려면 소스 프롬프트랑 타겟 프롬프트가 있어야 되고 이 인버전 된 노이즈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리컨스트럭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인버전까지는 되지만 이 인버전 된 노이즈에서 다시 인퍼런스를 했을 때 인풋 이미지랑 똑같은 이미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DDIM 인버전으로는 프롬프트 방식의 이미지 에디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널 텍스트 인버전입니다. 이 널 텍스트 인버전이라는 건 어떤 개념으로 가지고 있냐면 아까 봤듯이 여기가 그 최초의 강아지 사진이고 여기에서 인버전을 시켜서 DDIM 인버전으로 랜덤 노이즈까지 간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이때 이때 아까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보면은 이 위에 이 부분이 여기 이제 컨디션에 for over dog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컨디션에 이제 널 텍스트가 들어가서 더 그 텍스트 컨디션이 들어간 거에서 널 텍스트가 들어간 거를 빼는 방식으로 인퍼런스를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널 텍스트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널 텍스트 토큰을 학습해서 얘가 여기에서 얘를 뺐을 때 이 정확히 똑같은 강아지가 나오도록 얘를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인퍼런스를 하면 이렇게 다른 강아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널 텍스트가 들어가는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때문이었고 그러니까 이 널 텍스트 토큰 자체를 여기에 여기에 넣었다가 다시 인퍼런스를 할 때 얘랑 동일해지도록 MSE 로스를 줘서 얘 자체를 튜닝을 시킨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의 그림으로 설명된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이 널 텍스트 토큰 자체를 튜닝을 시킴으로써 내가 인버전 시킨 요 레이턴트 이미지에서 다시 클래시파이 프리 가이던스를 사용을 해서 인퍼런스를 할 때에도 동일한 강아지가 재현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피보탈 튜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렇게 갔다가 점점 T스텝이 지나갈수록 오차가 누적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이제 이 인풋 이미지가 있어도 그 했다가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널 토큰 자체를 학습을 시킴으로써 얘를 여기 그 원래의 트래젝토리에 다시 MSE 로스를 주면서 붙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컨스트럭션이 이렇게 가능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도 얻었고 여기 이런 텍스트 프롬프트도 얻었고 이렇게 여기로 인버전이 가능한 그 리컨스트럭션이 될 수 있는 인버전된 레이턴트의 이 트래젝토리도 얻었으니까 이 널 텍스트 인버전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미지 에디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의 프롬프트 같은 이미지 에디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 널 텍스트 인버전이 리얼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 에디팅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점에서 장점을 컨트리뷰션을 갖는 논문이었고요. 그런데 이 널 텍스트 인버전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단점은 이 널 텍스트 토큰을 튜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한 150초, 130초에서 150초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태클하고 있고요, 이 논문에서. 그래서 요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보면, 어,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에서 DDIM 인버전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위에는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런 웰시코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웰시코기 이미지가 여기에 있는 이 G0입니다. 얘는 source latent, 그러니까 사진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ideal latent가 G2, G1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non-exist라고 돼 있는 게 우리가 리얼 이미지이기 때문에 얘가 어떠한 레이턴트에서 생성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인버전 레이턴트로 근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G-1, G-2입니다. 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근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DDIM 인버전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노이즈로. 그래서 인버전 프롬프트는 a follow over the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다시 인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이 레이턴트 이미지에서 follow over the이라고 하는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DDIM 인퍼런스를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때 이거를 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을 했는데 여기서 source prompt forward latent, source prompt forward latent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without guidance와 with guidance가 있습니다. 그래서 without guidance 같은 경우에는 follow over dog을 넣고 여기 weight에다 1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널 텍스트가 안 들어가고 이 부분만 들어가서 했을 때 이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정확히 G0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G0 프라임 G 프라임 제로는 G0와 좀 더 가깝게 비교적 가깝게 간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G 회색 G 프라임 1, G 프라임 제로는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파랑색 G 더블 프라임 1, G 더블 프라임 0, 얘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7.5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6.5가 들어가고 널 텍스트가 들어간 가이던스가 들어간 인퍼런스를 진행을 했을 때에는 아까 봤듯이 T스텝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계속 그 오차가 누적이 되잖아요. 그 오차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G0에서 점점 점점 더 멀어져서 여기까지 간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이 프롬프트를 넣어서 인퍼런스를 시켰을 때 얘랑 같아져야 되는데 멀리 가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디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디스턴스가 0보다 큰 게 DDIM 인버전이 안 되는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타겟 프롬프트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아까 아까 맨 앞에 이 부분을 보면 여기에서 프롬프트에서 이 이미지를 이런 이미지로 에디팅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소스 프롬프트와 타겟 프롬프트였습니다. 그리고 소스 프롬프트의 트래젝토리와 타겟 프롬프트의 트래젝토리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은 각각의 트래젝토리에서 어텐션 맵 인젝션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넘어가서 여기서 왜 타겟 프롬프트에 대해서 인퍼런스 한 것을 보여주냐 하면 이미지 에디팅을 하기 위해서는 소스 프롬프트의 트래젝토리와 타겟 프롬프트의 트래젝토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이니셜 노이즈를 가지고 이 DDIM 샘플링에서 타겟 프롬프트로 트래젝토리를 그렸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 소스 프롬프트보다 그 포로버 캐시니까 더 멀어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실제로 리컨스트럭션도 안 되고 에디팅도 잘 안 된다. 라고 DDIM 인버전을 사용했을 때는 안 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널 텍스트 인버전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널 텍스트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잘 되는데 이게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source latent G0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G 스타 1, G 스타 2로 DDIM 인버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G 더블 프라임 1, G 더블 프라임 2로 인퍼런스를 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합니다. 그때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 우리가 얘가 똑바로 리컨스트럭션이 되도록 이 널 텍스트 토큰을 학습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있는 디스턴스가 아까 DDIM에 비해서 훨씬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리컨스트럭션이 잘 되고 그리고 나서 얘 얘를
인퍼런스 할 때 사용했던 얘에서 트레인했던 이 널 텍스트 토큰을 가지고 타겟 프롬프트를 제너레이션을 하면 그러면은 얘가 좀 더 이쪽 원래의 트래젝토리, 인버전이 진행됐던 트래젝토리에 가까운 식으로 인퍼런스가 되게 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프롬프트의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어텐션 맵까지 인젝션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동일한 형태에서 이 안쪽에 있는 부분만 저 바꾸고 싶은 캣에서 타이거로 바꾸게 되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원래의 그 오리지널 패스, 오리지널 트래젝토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소스 브랜치 디렉션이라고 해서 소스 브랜치가 여기에 최대한 가깝게 가는 게 좋다. 여기에 가깝게 가는 게 여기에 있는 이런 고양이의 스트럭처, 여기 뭐 바닥의 스트럭처, 이 옆에 있는 거울의 스트럭처, 이런 스트럭처들을 유지하려면 얘가 여기에 가깝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타겟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에디팅 피델리티가 높아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타이거니까 뭐 이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얘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고양이가 좀 더 호랑이처럼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모티베이션으로 이 GT, G 더블 프라임 T 얘가 G 스타 T 얘로 일치가 되는데 그런데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지 않고 얘를 여기로 일치시키는 방법을 찾아내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이 소스 브랜치와 타겟 브랜치를 디스인탱글 해가지고 얘랑 얘가 지금은 계속 여기에서 학습한 그 널 텍스트 토큰을 가지고 타겟을 인퍼런스 할 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붙어 있는데 얘를 떼버리겠다는 거죠. 얘를 디스인탱글을 시켜서 이 타겟이 좀 더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각각의 그 브랜치가 원래 얘들이 해야 되는 롤을 할 수 있게끔 프리저베이션과 에디팅 얘는 프리저베이션 얘는 에디팅을 잘 할 수 있게끔 이거 두 개를 디스인탱글 하겠다는 거고요. 또 이 논문에서는 에디팅 그 태스크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벤치마크 셋을 하나를 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메소드인데요. 메소드는 사실 한 페이지에서 끝날 정도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메소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프리리미너리들을 다 설명을 해야만 했던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먼저 보면 아까 여기에서 인버전을 이렇게 시켰었잖아요. 근데 인버전을 시킨 거를 그냥 인퍼런스를 시킵니다.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사용을 해서 DDIM 인퍼런스를 그냥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가 잘못 나오겠죠.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수도 코드를 보면 이렇게 나온 거를 G 스타 T-1이랑 빼서 차이를 계산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빼고 얘랑 얘랑 빼서 이거 둘 사이의 차이가 O T-1 source 그리고 얘랑 얘 차이가 O T-1 타겟 요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GT-1 프라임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간 얘에다가 이 차이를 더해줍니다. 얘를 더해서 여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얘의 위치를 아예 정확하게 우리가 인벌전 했던 그 트래젝토리 위로 옮겨줍니다. 그런데 이때 얘는 옮기지 않아요. 얘는 그냥 0을 더해서 이 자리를 그냥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이 두 개가 서로 디스인탱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디팅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에디팅을 하게 되면 여기 이 원래 인버전이 이루어졌던 트래젝토리 위로 간 이 소스 트래젝토리의 요 레이턴트와 이 타겟 트래젝토리 위에 있는
얘가 서로 에디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디스인탱글 되어 있어서 이미 이쪽으로 멀리 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얘는 여기서 이미 빼서 그 정확히 동일한 그 인벌전 되어 있는 그 레이턴트 값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이 두 개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은 훨씬 그 스트럭처를 잘 유지하면서 널 텍스트 인버전에서는 얘를 여기로 움직이기 위해서 널 토큰 그 트레이닝이 필요했는데 얘는 트레이닝이 필요가 없어서 훨씬 빠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 이미지를 우선 인버전을 해요. 그래서 DDIM 인버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DDIM 인버전 된 이미지에서 소스 프롬프트로 DDIM 인퍼런스를 합니다. 근데 DDIM 인퍼런스를 하는데 한 스텝 인퍼런스를 한 다음에 얘와의 차이를 구하고 그 차이만큼을 얘한테 더해서 얘를 정확히 여기로 옮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얘에서도 이 타겟 프롬프트로 그 한번 이제 인퍼런스를 한 다음에 얘에서 조금 다른 이미지가 나왔을 텐데 그때 얘랑 비교를 해서 에디팅을 한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뭐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에디팅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에디팅을 했어. 그래서 요 방식으로 에디팅을 했을 때 얘와 얘 사이의 에디팅 퀄리티가 매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메소드 설명이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됐거나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코멘트 하시거나 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개념적으로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네. 저는 원래 널 텍스트 인버전은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위해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서 뭐 널 텍스트를 아까 학습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널 텍스트를 이렇게 유추하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걸 널 텍스트 인버전이 필요한 이유가 그 혹시 지금 에디팅 하려고 하는 대상의 마스크를 정확히 씌우기 위해서인가요? 요 널 텍스트 인버전이 필요한 이유가 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DDIM 인버전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널 텍스트 인버전을 널 텍스트 인버전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른 강아지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강아지 사진에서 포로 오버 덕에 해당 대역에서 포로 어에 해당하는 그 어텐션 마스크를 요 아래 타겟 프롬프트에 주입을 시킨다고 하면은 얘랑 비슷한 모양의 캣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랑 비슷한 모양의 캣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을 원하는 이미지와 이미지에서 덕 부분만 빼서 캣으로 바꾸고 싶은데 DDIM 인벌전을 그냥 사용하게 되면은 얘를 인벌전에다가 리컨스트럭트 하는 과정에서 이 스트럭처가 바뀌어 버려서 우리가 원하는 사진이 아니라 생뚱맞은 사진에서 여기에 있는 강아지가 캣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널 텍스트 인버전이고 이 널 텍스트 인버전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도 얘랑 동일하게 생긴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양이를 바로 호랑이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널 텍스트 인버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위한다는 게 바꿀 부분만 바꾸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혹시 어텐션 마스크를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 쓰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에디팅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네. 좀 약간 궁극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말 제가 볼 때 외곽을 딱 따서 어떻게 기억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과연 이게 제일 좋은 에디팅인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사진도 보면 음, 타이거라고 되어 있는데 타이거의 외형이랑 캣의 외형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죠? 엣지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쵸. 되게 제가 볼 때는 좀 어색한 이미지가 결국 나오지 않았나 이런 음,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 정확히 잘 지적을 했고, 그게 이제 이번에 예지가 썼던 논문에 그 부분을 태클을 하면서 이제 비디오에서
프로테고니스트의 그 쉐입을 바꿀 수 있는 에디팅을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연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고 프롬프트 자체가 요 이미지의 외곽을 따가지고 바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한계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혹시, 하나, 먼저 하시겠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거 부연 설명 조금만 하고 싶은데, 그 원래 DDIM 인버전이 원래 입실론 세타가 유넷 네트워크여서 이거에 대한 인버스 펑션을 구하기 어려워서 이제 그 이게 디터미니스틱 하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냥 똑같이 원래는 입실론 세타 x t-1이 들어가는 곳에 그냥 xt를 넣어서 그 인버스 식을 대체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디퓨전 이 제대로 된 성능을 내려면 텍스트 이미지에서 성능을 제대로 내려면 그 가이던스가 필요한데 그때 이제 많이 쓰이는 게 그 여기 밑에서 보여주신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식인데 이 식은 보면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원래 여기서 인벌전하고 리컨스트럭션을 하려면 이 왼쪽에 입실론 세타 틸다 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식은 지금 오른쪽에는 입실론 세타의 컨디션이 들어간 거랑 그리고 널텍스 컨디션이 들어간 거 따로 있어가지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인버스식을 정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널텍스 인버전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왼쪽 식에서 그냥 단순히 입실론 세타에 ZT 대신에 ZT-1을 만약에 대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식을 이 오른쪽 식에서 ZT를 뭐 ZT-를 대체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 독립적인 두 개의 그 인버스 펑션이 존재하지 않는 그 두 개의 합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인버스를 정의를 못해서 이 파일을 이렇게 원래 그 널텍스트 인버전에서는 이 널텍스트 파일을 원래 이미지에 좀 강하게 오버피팅 하다 보니까 그 기존 이미지에 있던 그런 스트럭처 같은 게 좀 파이에 학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예. 그, 뭔가 정확한 원인은 그거였어가지고 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지 누나 질문한 다음에 제가 다른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어, 네, 저도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 혹시 그 메소드 마지막 페이지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그, 그냥 어디서 언급을 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이 방법처럼 그 소스를 그 그 GT로, 그러니까 Z 스타로 이렇게 맞추지 않고 바로 이 Z 프라임이라는 그 소스에 해당하는 Z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P2P를 했던 이유가, 제 생각에는, 보통 P2P 할 때 이제 그 유넷의 중간에 있는 모든 크로스 어텐션에서 어텐션 맵을 뽑아서 타겟으로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맵들을 다 저장하기가 되게 메모리적으로 좀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2로 만든 다음에 한 배치에는 소스를 넣고 한 배치에는 타겟을 넣어서 그 첫 번째 배치에는 Z 프라임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 파란 색깔을 포워드 시키고 두 번째 배치에는 저 보라 색깔 Z들을 포워딩을 시켜서 이제 실시간으로 따로 저장하지 않고 어텐션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이 Z 스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텐션들을 다 저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얘가 그냥 디스턴스를 저 Z 스타로 밀어주는 것 뿐이니까 똑같이 그냥 더해주고 그 원래 P2P에서 하던 식으로 배치 두 개를 넣고 인젝션을 실시간으로 시켜주는 건지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거기 코드 이 설명을 하면서 정확히 그 부분이 언급이 돼 있는데 자기들이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라인을 하면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라인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실제로 여기에 있는 모든 어텐션 값을 다 저장하지 않고 그냥 유의 이 거리만 구할 수 있게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음 스텝 넘어가면서 얘를 같이 계산을 해서 계산량이 적고 훨씬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누구 질문 하신다고. 네, 원하게 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살짝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에 두 번째, 그 세 줄에서 두 번째씩 보면은 그 앞에 거에 노이즈 더하고 뒤에 거에는 안 더하는데, 이 앞에 거에 더한다는 게, 그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로 인퍼런스 할 때, 이제 뭐 텍스트 프롬프트가 안 들어간 널 텍스트 부분에만 이제 이 입실론을 더해주는 그런 느낌인가요? 음. 이게 이 노테이션이 좀 헷갈리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좀 추측을 많이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C 소스랑 C 타겟이 있는데 이거 두 개가 배치로 같이 묶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이턴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근데 널 텍스트가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소스랑 타겟만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C 소스, C 타겟 이 안에 사실은 이게 배치 4개가 아닐까요? 그러면 널 스페시파이 프리 가이던스를 하려면 두 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사실 그 에디팅 할 때는, 그러니까, 프롬프트에서 그러면 소스, 이제 소스 브랜치에서 어텐션 맵을 구하는데, 그 구할 때 이 노이즈를 더해준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Z0랑 Z0 더블 프라임의 차이인 노이즈가 결국엔 이거를 써야 원래 이미지의 그런 피처를 잘 가지면서 에디팅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그 소스 브랜치에서 어텐션 맵에 잘 주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타겟 브랜치에 넘겨준다. 그런 의미인가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인버전 할 때랑 동일한 값이라 인버전 할 때 저장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메모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는 방식으로 여기에 있는 거를 똑같이 보존을 시키면서 여기서 어텐션 맵 계산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넘겨가지고 에디팅을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질문 하나 더 생겼는데, 네. 그, 이게 그러니까 타겟 부분을 포워딩을 하면서 계속 크로스 어텐션 맵을 인젝션을 이제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트레젝토리가 그 원래의 P2P를 할 때의 트레젝토리라면, 만약에 요 지금 아월스 메소드, 요 논문의 메소드를 쓰게 되면 그 Z 스타에서 크로스 어텐션 맵을 이제 맨 마지막 트레젝토리로 넣어주게 되니까 저 트레젝토리도 결국에는 좀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트레젝토리가 조금 더 오히려 소스에 가깝게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인가요? 예, 네. 맞아요. 왜냐하면 좀 더 정확한 크로스 어텐션 맵이 이제 인젝션이 되니까 음, 기존의 P2P보다는 조금 더 소스에 가까운 방향으로 또 그 트레젝토리가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음, 여기서 말하는 에디트 피델리티가 어, 어떻게 보면 보존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음. 전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거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에 있는 이 트래젝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 어텐션 맵을 수합을 하기 전에 그냥 타겟 프롬프트를 가지고
인퍼런스를 한 그 트레젝토리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압을 하기 전, 그러니까 그 인젝션을 하기 전이고, 이, 이 주황색 화살표가 이제 나중에 에디팅을 할 때 인터랙션을 의미를 하는 거라서, 앞에 널 텍스트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에디팅하기 이전에 이미 널 텍스트 토큰이 들어간 채로 타겟 프롬프트도 인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타겟 트래젝토리 자체가 이 소스와 가까워진 느낌이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타겟을 인퍼런스 할 때에는 소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디스인탱글 되고 더 멀어지고, 대신에 여기에서 에디팅을 하면서 가게 되면은 좀 확실히 트래젝토리가 이쪽으로 가까워지기는 하겠죠. 하지만 에디팅을 하기 이전 상태를 그냥 그렸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그려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그 에디팅 하기 이전의 상태에서의 저 주황 색깔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하면서 걔를 계속, 그러니까 저 주황색 거리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 P2P로 저 스타에 해당하는 어텐션 맵들을 넣어주더라도 저 주황색 거리가 유지가 되고 그래서 에디트 피델리티가 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두 번째 업데이트 GT-1이라 돼 있는데, 그럼 이렇게 업데이트된 GT-1 더블 프라임을 언제 쓰나요? 다음 T-2를 계산할 때 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얘는 그냥 얘랑 에디팅을 할 때 또 쓰겠죠? 어, 아, 얘가 이렇게 갔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여기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에디팅을 할 때 사실 이게 노테이션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GT 타겟 이 부분이 위에 그 이니셜라이즈 돼 있는 거 보면은 타겟이랑 GT 더블 프라임이랑 똑같이 이니셜라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또 소스 프롬프트랑 타겟 프롬프트랑 같이 넣어서 DDIM 포워드를 시켜요. 그 다음에 아웃풋에다가 또 소스를 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에디팅을 시킨 다음에 나온 아웃풋에 소스를 더해서 그거를 타겟 GT-1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두 개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를 의미하는 걸 텐데 우리는 보통 에디팅을 할 때 이 하나의 이미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G 타겟 안에 소스 이미지도 함께 페어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에디팅 모델에 들어가는 소스 이 트래젝토리랑 타겟 트래젝토리가 같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소스 트래젝토리에다가 이 소스 그 디스턴스를 더해줌으로써 얘랑 얘 이 두 개의 트래젝토리가 DDIM 에디팅 모델에 들어간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존재하냐 하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로 가서 업데이트를 해놔야지 GT-2 시점에 갔다가 다시 올 때 이 디스턴스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래서 그때 이 디스턴스를 여기에 넣어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에디팅 후에 지금 노이즈를 더해주게 되는데, 네. 그, 그럼 결국 에디팅이 살짝 그 엇나간 시점에서 뭔가 에디팅을 하고, 뒤에 그거를 보상해주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스텝 수가 좀 커졌을 때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음, 그러니까 그 스텝 간격이 좀 많이 커지면은, 이게 그, 엇나갔을 때 에디팅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에디팅을 하기 때문에 T-1을 먼저 구한 다음에 T를 넣어서 T-1을 가는 거라, 에디팅을 먼저 하지 않고 그 딱 맞춰서 하는 걸 것 같은데요. 얘로 보면은 여기까지 갔다가 처음에 G 더블 프라임 2랑 G 타겟 2랑 다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하고, 그다음 여기에서 DDIM 포홀드를 해서 이렇게 두 개로 가는데, 그중에 얘랑 차이를 구해서 T 여기가 T-1 O 소스 T-1 얘가 O 타겟 T-1이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 포홀드를 얘를 다시 한번 더 해서 얘랑 얘 두 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소스만 여기다 넣고 타겟은 그대로 둬서 이거 두 개가 G T-1 G 더블 프라임 T-1이 얘랑 얘가 되고, 근데 G 타겟 T가 얘인데 얘를 가지고 에디팅을 시키니까 얘에서 처음 에디팅을 하면 이렇게 갈 텐데,
그래서 여기서 뭔가 에디팅이 될 텐데 그 다음에 이 소스는 어차피 얘한테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안 변하고 얘는 좀 뭔가 어떻게 변할 테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다시 얘를 더하니까 얘가 여기로 가고 어? 그러네요. 이 부분이 완전히 그건 아니군요. 그러네. 그러니까 뭔가 예, 그 예, 소스 예, 브랜치랑 타겟 브랜치가 따로 있는데, 예, 예, 예. 소스 브랜치는 계속 어텐션 맵을 뽑아내서 살짝 그 형상에 맞춘 거를 이제 에디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스 브랜치 쪽은 계속 그 리컨스트럭션이 잘 되게 노이즈를 맞추고, 그 타겟은 아예 안 건드려서 에디팅 피델리티를 높인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선 피델리티가 높다고 하긴 하지만 그 타겟 브랜치에 있는 ZT 더블 프라임이 기존이랑 좀 차이가 이렇게 좀 많이 나게 되면 스텝 간격수가 좀 커가지고 얘가 한번 갔을 기존이랑 때,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면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그런 게 좀. 음, 그런 거는 따로 뭐 논문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도 만약에 타임스텝 t 자체가 너무 적어지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t가 충분히 크면 괜찮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은 아, 있어요. 네. 이것도 실험이 다 한 50스텝 정도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음 실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님이 화면 공유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어서 실험 부분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인버전 베이스드 에디팅 방법과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한 다이렉트 인버전 방법의 비교, 그리고 컨텐츠 프리저베이션 방법과 다이렉트 인버전 방법의 비교,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들에 대한 성능 지표로는 총 8가지의 지표가 사용이 되는데요. 먼저 편집 이미지와 소스 이미지 간의 구조적인 차이를 볼 수 있는 스트럭처 디스턴스, 그리고 비편집 부분에 이제 배경이 잘 보존이 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사용되는 백그라운드 프리저베이션으로는 PSNR, LPIPS, MSD, I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 프롬프트에 맞게 잘 이미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클립 시밀러리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립 시밀러리티는 편집 이미지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홀과 그리고 이제 편집된 마스크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에디티드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퍼런스 타임을 측정을 해서 이 모델들 간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버전 베이스드 에디팅과의 다이렉트 인버전의 비교를 다음에 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디팅 방법으로 프롬프트 방법을 사용해서 각각의 4가지 인버전 방법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프롬프트를 에디팅을 사용한 다이렉트 인버전 방법의 비교입니다. 어, 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스트럭처 디스턴스나 백그라운드 프리저베이션 그리고 클립 시밀러리티에 있어서 여기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이렉트 인버전의 성능이 다 뛰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프롬프트 에디팅을 사용하는 DDIM의 클립 시밀러리티가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지표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DDIM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럭처나 백그라운드 프리저베이션에서 이제 성능이 매우 떨어져서 이 방법이 우수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에디팅 방법을 사용하는 마사 컨트롤, 픽스 투 픽스 제로, 플러그 앤 플레이를 에디팅 방법으로 채용하는 DDIM 인버전과 다이렉트 인버전의 비교를 해봤었는데 이 모든 방법들에 있어서 DDIM에 비해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다이렉트 인버전 방법이
이 8가지 성능 지표에 모두 이제 개선이 있었음을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텐츠 프리저베이션을 타겟으로 하는 방법들과 그다음에 다이렉트 인버전 방법들의 성능 비교입니다. 이 방법들은 앞서서부터 널 텍스트 인버전 프롬프트 에디 방법을 사용하는 널 텍스트 인버전과 각각의 방법들을 먼저 비교를 해보았는데 이 표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4가지 방법들이 모두 컨텐트 프리저베이션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럭처 디스턴스나 백그라운드 프리저베이션 부분에 있어서 성능이 널 텍스트 인버전에 비해서 더 개선이 된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클립 시뮬러리티 부분에서 특히 이 편집 퀄리티가 더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여기서 제안하는 프롬프트 에디팅 방법을 사용한 다이렉트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스트럭처 디스턴스도 개선이 되었고 백그라운드 프리저베이션도 다 이제 개선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 클립 시뮬러리티까지도 널 텍스트 인버전에 비해서 더 개선이 되는 양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봤던 방법들의 이제 인퍼런스 타임을 비교한 표인데요. 어, 이건 이제 장당 인퍼런스 타임인데 다이렉트 인버전 같은 경우에 28초 정도 걸리는데 앞서 봤던 널 텍스트 인버전이나 스타일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인버전에 비해서 시간이 이 네거티브 프롬프트나 에딧 프렌들리 DDPIM 같은 경우에는 인퍼런스 타임이 더 적게 걸렸는데 앞서 본 지표들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이제 성능 지표들이 여기서 제한한 다이렉트 인버전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더 우수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선 실험들에 대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A열이 이제 소스 이미지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H열이 다이렉트 인버전의 결과입니다. 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 라운드 케이크를 이제 스퀘어 케이크로 바꿔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맨을 로봇으로 바꿔줘. 여기는 과일을 캔디로 바꿔줘. 마지막은 이 우먼이 있었는데 우먼을 워터컬러 페인팅 오브 우먼으로 바꿔줘라는 이제 프롬프트가 있었는데 AR에서 HR을 비교를 했을 때 이 편집 마스크에 있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백그라운드 부분도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이 보존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아까 맨 처음에 DDIM의 이 클립 시밀러리티가 높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DDIM의 이 부분이 이 B열인데 우먼 그림을 보시면 워터컬러 페인팅 오브 우먼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이 우먼의 모습이나 뒤에 이제 앉아있는 소파 원래 침대였는데 소파로 바뀐 부분 뒤에 배경 부분들이 모두 바뀌어서 에딧 퀄리티 요 프롬프트랑의 일치성은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성능이 모두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게 케이크를 보면은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 배경 안에 블루베리가 원래 있었거든요. 이 블루베리 밑에 있었던 부분이 없어진 이제 편집 방법들도 있고 블루베리가 가려진 편집 방법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 그릇 안에 오렌지 같은 모양이 없었는데 여기 오렌지가 이제 에딕 방법도 있었고 로봇으로 바뀐 모양도 좀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이제 좀 그림들이 있습니다. 푸릇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푸릇을 캔디로만 바꿔야 되는데 배경 부분이 전혀 보존이 되지 않고 이상한 선 같은 것들이 생긴 에디팅 방법들도 존재했고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이 다이렉트 인버전 같은 어, 에디팅 방법이 편집 퀄리티도 괜찮았고 배경이나 구조적인 변경도 별로 없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이 다이렉트 인버전에서 보여주었던 소스 브랜치와 타겟 브랜치를 분리했을 때의 효과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방법이 이 널 텍스트 인버전이고 이 밑에가 그 소스 브랜치와 타겟 브랜치를 분리해서 소스 브랜치에만 널 텍스트 레이턴트를 강제로 할당하는 그런 실험 방법입니다. 이때 이제 타겟 브랜치와
소스 브랜치를 분리를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딧 퀄리티가 좀 더 높아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부분은 그 아까 전에 원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리 차이를 더해준다고 했는데 이 널 텍스트에서는 원래는 이제 학습된 널 텍스트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널 텍스트 할당을 없애고 그 거리만큼을 이제 더해주는 방법으로 이 NL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NL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NT에 비해서 모두 스트럭처 디스턴스나 백그라운드 프리저베이션이 모두 개선이 되었고 클립 시밀러리티 역시 더 개선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 부분을 더할 때 그냥 거리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스케일을 곱해줘서 얼만큼의 거리를 더해줄 것이냐라는 이제 실험도 진행이 되었는데 1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거리를 더해줘서 소스 프롬프트와 더 차이가 없게, 소스 레이턴트와 차이가 없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고 스케일이 적을수록 소스 레이턴트와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기존의 소스와 가까워질수록 원본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디스턴스랑 또 백그라운드 프리저베이션이 그대로 더 잘 유지가 되는 양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알블레이션 스터디는 이제 아까 이제 방법에서 소스 레이턴트의 거리를 더해주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타겟 브랜치에 이제 어떤 것을 더해줬을 때 효과를 보기 위한 에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맨 아래에 있는 0이 기존 방법대로 소스에만 소스 거리를 더해주는 방법이고 첫 번째는 이 타겟 브랜치에다 소스 거리를 더해주는 방법, 이 두 번째가 타겟 브랜치에다 타겟 거리를 더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타겟에다 소스 거리를 더해줬을 때의 성능은 가장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디스턴스나 백그라운드 프리저베이션 그리고 클립 시밀러리티에 있어서 모두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 두 번째로 타겟 레이턴트에 더했을 때는 그 스트럭처 디스턴스나 백그라운드의 프리저베이션이 굉장히 이제 성능이 개선이 되기는 하지만 편집이 그에 비해서 매우 떨어지는 성능을 보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은 여기까지이고요. 여기까지 실험을 정리해 볼 때, 이 다이렉트 인버전에서 소스 브랜치와 타겟 브랜치를 분리함으로써 각각의 역할을 좀 명확하게 하고, 컨텐츠 프리저베이션 성능도 높이고, 에디 피델리티도 높이는 이제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실험이었다고 이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이런 거 없으시면은 종료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